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도내 미분양 관리 지역이 6곳으로 늘어났고 미분양 아파트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들이 미분양 해소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가 이달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에 재지정돼 도내 미분양 관리 지역은 6곳으로 늘었습니다. 도내 미분양 관리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2015년 6월 1,892세대에서 2016년 906세대로 줄었지만 2017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올해는 6,238세대로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미분양 아파트는 원주 3,352세대, 동해 1,016세대, 춘천 527세대, 강릉 526세대 순으로 많았습니다. 고성은 지난해 44세대에서 올해 466세대로 급증했고 속초는 351세대로 93% 늘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미분양 관리 지역이 확대되면서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신규 아파트 승인 제한과 함께 각종 심의 규정을 강화하고 승인된 아파트는 분양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획 중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전면 제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접수가 돼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분양률의 추이를 보면서 분양 승인의 시기를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 대책 마련과 지자체의 부동산 정책 권한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 기준을 마련을 한다든지 정책을 좀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요. 주택 임대차 분쟁 문제들이 나타난 소지들이 높아서 임대차 분쟁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한다던가. 도내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는 앞으로 아파트 13,000여 세대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여 미분양 해소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2019 평창 남북 평화영화제가 올해 처음으로 개막해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과 강릉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평창올림픽이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했듯이 영화로 평화를 만들어간다는 게 기획 취지입니다. 황구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관을 짊어진 남성이 북한산 형제봉을 오릅니다. 3년 전 개성공단의 기업 대표자들이 폐쇄된 공단의 현실 속에서 남북의 관계 단절을 한탄하며 장례식을 올렸던 그 관입니다. 공단 임직원들이 느껴왔을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전시되고 있습니다. 남북 제작진이 함께 만들고 14년 전 남북 동시 상영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왕후 심청.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이 힘을 모아 제작했던 극장판 애니메이션은 특별 전시전에서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를 상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작품을 같이 만들고 3년 동안 또 같은 날짜에 2019 평창 남북평화영화제가 1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마치고 평창에서 개막했습니다. 한반도와 같이 남과 북이 분단돼 있고 남북한이 함께 참가한 평화올림픽의 의미가 더해진 강원도에서 기획됐습니다. 평화를 주제로 북한에서 제작된 영화 7편 등 반전, 난민 등을 소재로 한 전 세계 영화 85편이 상영됩니다. 북한말 맞추기와 북측 명소 가상현실 체험, 북에서 유행하는 놀이 등 북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수제비가 북한말로 뜨덕국이라는데 수제비를 이렇게 실제로 뜯잖아요, 저희가. 그런 점에서 뭔가 우리말로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사진도 찍고 영화도 봐서 재밌었어요. 영화를 통해 평화를 알리기 위한 남북평화영화제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내년에도 2회 평창 남북평화영화제로 이곳에서 찾아뵐 예정이고요. 또 새로운 문화적 체험을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1회 평창 남북평화영화제는 평창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정부가 포항 삼척간 동해선철도를 2022년까지 전철로 개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척시는 동해 삼척 구간이 낡고 굴곡이 심해 제속도를 낼 수 없다며 대체 노선 신설을 거듭해서 건의했습니다. 이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포항에서 동해 구간 동해선철도 178km를 전철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비전철 구간으로 개설되고 있는 이 노선을 내년부터 4,875억 원을 들여 전철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시속 200km의 준고속 열차를 배정해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구간이 전철화된다 해도 삼척에서 동해 구간 13km는 제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삼척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철도가 굴곡이 심해 평균 시속 60km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또 도심지를 통과해 지역 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주민 생활에도 불편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가 대체 노선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다시 건의했습니다. 삼척역에서 도경역까지 6km를 신설해 동해 중부선과 연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존 노선이 오래되고 또 협소하고 또 굴곡이 심해서 지금 현재 최고 속력이 한 60km 나온다 그럽니다. 200km 이상 달려야 되는데 여기 와서 완전히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대체 노선으로. 삼척시는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건설 계획에 대체 노선 신설을 건의하고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2021년 확정 계획인 국가철도망 건설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삼척시는 이 구간이 새로운 노선으로 건설되면 앞으로 KTX 열차 연장 운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영진입니다. 공무원들의 출장 내역과 출장비에 대한 보도를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도내 지자체와 각 기관의 출장 내역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출장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 교육청 등 지자체와 기관의 관내 허위 출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치 출장 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공무원의 이름과 부서, 직위를 포함해 출장 목적과 출장지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기관마다 달랐습니다. 강원도에서 받은 출장 내역입니다. 출장 일시와 목적, 출장지만 나올 뿐 어느 부서 공무원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년치 이제 전 공무원의 이거를 요구해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좀 취지상 또 좀 그런 것 좀 있다. 근데 또 안 드리긴 저희도 좀 그렇잖아요. 원주시와 평창군도 부서와 이름을 비공개했고 동해시는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이름은 물론 출장지까지 비공개했습니다. 강릉시와 화천군은 아예 출장 내역 전체를 비공개했는데 이유가 황당합니다. 공무원의 출장이 사생활의 비밀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자료를 정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사실상 비공개의 이유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됐던 거죠.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과 태백시, 양구군, 양양군에서는 모든 공무원의 이름을 포함한 출장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에 속하지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출장 내역 비공개는 정보공개법 위반인 셈입니다. 네, 공무원들의 출장 내역은 정보공개법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의 직위나 성명을 포함해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출장비 등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부 지자체가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도민의 열쇠인 출장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게 알 권리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 4월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 가까운 산림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신속한 산림 복구가 필요하지만 개인 소유의 산림이 많아 벌채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화마가 휩쓸고 간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 야산입니다. 불에 탄 나무들이 잘린 채 쌓여 있고 풀들이 듬성듬성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에 시꺼멓게 타버린 나무들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마을 경관도 해치고 재해 우려까지 있어 주민들은 걱정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혹시 또 산사태 날 우려가 있죠. 빨리 해놓고 빨리 어떻게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 같은 개인 소유의 산에서 불에 탄 나무를 자르려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도 절반 가까이 있는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산림 소유자는 지자체에 벌채를 요청하거나 목재상에게 팔아 벌채하겠다고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산불이 난 지 넉 달이 넘도록 이런 절차를 밟은 사유림은 절반 남짓입니다. 전체 산불 피해 산림 2,800여 헥타르 가운데 2,100헥타르가 개인 소유인데 지금까지 1,100여 헥타르만 절차를 밟은 겁니다. 소유자들이 보상 협의를 염려해 벌채를 미루거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자체들은 답답합니다. 개인 사유이다 보니까 동의가 없이는 저희들이 벌채하기가 사실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산림 소유자 동의가 없어 벌채가 늦어지면 조림 등 산림 복구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살인 진드기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도내 진드기 기피제 자동 분사기 설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SFTS 확진자 109명 가운데 강원도가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17명, 충청남도가 15명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내 18개 시군에 설치된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는 춘천이 80대, 원주 23대, 양구 17대, 정선 15대, 동해 12대 등 모두 205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가 2명 발생한 평창과 철원, 속초와 태백 등 4개 시군에는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아서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오는 22일에 시작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도내 7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에 치러지며 성적 통지일은 12월 4일입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옆에 들어설 강원국제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는 곧바로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중앙투자심사를 받아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정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 실시 설계를 시작해 2021년 착공하고 2023년 8월에 개장하게 됩니다. 강원국제컨벤션센터는 춘천 하중도 레고랜드 옆에 들어설 건물로 사업비는 모두 1,300억 원 규모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망상 2지구와 3지구의 개발 사업 시행자를 모집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위해 오는 26일 서울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29일에는 동해시에서 현장 설명회를 연 뒤 오는 11월 18일까지 시행자를 공모하게 됩니다. 망상지구는 지난해 3개의 사업지구로 분할됐으며 1지구는 동해 ECT 국제복합관광도시 개발이 시행자로 선정돼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 3년 전부터 연중 수천 톤씩 잡히고 있는 동해안 방어 자원을 어업인 소득과 연결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오는 23일 동해안 6개 시군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방어 자원의 소득화 방안을 협의하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동해안에서는 주로 가을과 겨울에 많이 잡히던 대방어가 최근 2, 3년 새 6월과 7월에만 1,000톤 넘게 잡히고 있지만 대부분 남해안과 제주도로 싼 값에 팔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해시가 북평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의 계약하는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북평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물품 우선 구매와 수의 계약 금액은 2016년 6억 7천만 원에서 2017년에는 9억 7천만 원, 2018년에는 11억 9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평산업단지는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돼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2019 원주 치악 국제 걷기 축제가 오는 10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펼쳐집니다. 원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3km와 5km, 10km와 20km, 30km 등 5개 코스로 나누어 실시되며 치악산 달빛 걷기 5km 종목이 특별 이벤트로 진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부스를 만들어 운영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외국인 참가를 독려해 중국 요녕성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장기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수시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대상은 전년도 정기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거나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881곳과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이전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231곳 등 모두 1,100여 곳입니다. 수시평가 대상 기관 가운데 최하위 등급 기관은 평가 전에 맞춤식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기관도 멘토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군별 지원 규모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가 이달 말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수요조사는 내년 사업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각 시군 일자리 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강원도가 노동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했으며 가임 노동자와 사업주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0월부터는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은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 예약이 쉬워집니다. 산림청은 10월부터 다자녀 가정 우선 예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객실 대상은 도내 대관령과 청태산을 비롯해 8개 자연휴양림과 야영시설은 도내 용화산과 화천숲속 휴양림 등 7곳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자연휴양림 통합 플랫폼인 숲나들이에서 매달 4일에서 8일 사이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춘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춘천사랑 상품권을 다음 달 30일까지 특별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인 판매에 나섰다며 할인 기간 동안 상품권을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10%를 할인받아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사랑 상품권은 2,000원권과 5,000원권, 만원권의 세 종류이며 대형마트와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춘천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